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단과 전선 단원에서 기단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기단이 무엇인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교과서 80페이지. 자, 여기부터 이제 전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죠.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죠. 생소한 것.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먼저 용어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선은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전선이고요.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면 또 두 가지 전선을 만듭니다. 즉, 만났다는 것이 이제 섞이면 아무튼 두 개가 이제 만나면 다른 전선을 만드는데, 정체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총 우리는 전선을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기본적인 전선이고, 이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만나면 이제 섞이면 두 가지가 이제 짬뽕된 것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될 수도 있고 폐색전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전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기단은 발생한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답니다. 이동할 때 성질이 다른 기단을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성질이 다른 기단. 여기서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어떤 성질이냐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또는 습한 공기, 또는 건조한 공기. 이런 것이 바로 성질입니다. 이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영향을 주고 받는답니다. 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비가 오느냐,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전선입니다. 전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해보기.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 기단, 차가운 기단. 성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성질이 다른 기단. 즉, 성질이 다른 기단,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형성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만나면 전선이 형성된다. 자,
이 실험은 이제 동영상으로 볼 건데 이제 잠깐 설명하면 왼쪽에 찬물, 이 찬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따뜻한 물,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벽으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들어 올리게 되면 얘네 두 개가 이제 섞이겠죠. 섞이는데 어떻게 섞일까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일 때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찬물은 뭘 의미하냐? 찬 기단. 그리고 얘는 따뜻한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찬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따뜻한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칸막이가 있는 수조의 한쪽에는 찬물, 다른 쪽에는 따뜻한 물을 같은 높이로 넣습니다. 수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운데 칸막이를 들어 올리고 따뜻한 물과 찬물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찬물은 따뜻한 물의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따뜻한 물은 찬물의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즉,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 두 기단의 밀도 차이에 의해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동영상을 잘 봤죠? 여기 이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서 형성된 경계면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조의 단면을 그려보자.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수조가 있고 벽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게 밑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게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찬, 따뜻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은 색깔칠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거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색깔을 안 칠해도 됩니다. 저는 이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자, 요 밑에 설명해 보자. 아까 실험 동영상 보고 거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교과서 내용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자, 여기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은 어떤 성질일까요? 이제 기온이 다른였죠. 기온이
기온이 다른 찬 것과 따뜻한 찬 것과 따뜻한 두 기단. 찬, 따뜻. 두 기단이 만나면 바로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형성된다. 경계면. 여기서 이 경계면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경계면. 여기. 경계면. 경계면. 당연히 경계면이 생기겠죠. 경계면이 형성된다.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다. 이 전선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찬 기단, 차가운 것, 그리고 이쪽 따뜻한 것. 따뜻한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쪽이 이제 찬 거고 이쪽이 이제 따뜻한 공기인데,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는 전선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전선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돼요. 전선면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상해야지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 비가 오는 위치를 우리는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상상해야 됩니다. 전선면은 전선면은 전선의 종류, 즉 온난 전선인지 한랭 전선인지에 따라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해야 함. 상상할 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 자, 여기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게 있죠. 면은 면, 그리고 선은 선. 경계면이 전선면이 이렇게 지표하고 이렇게 만난 여기가 바로 지표하고 만나는 선이기 때문에 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 전선 주변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전선에서는 상승 운동이 활발합니다. 상승 운동이 활발할 때 우리는 단열 팽창을 떠올려야 돼요. 단열 팽창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기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 즉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공기 상승하면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저기압입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날씨가 맑아질까요?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중요한 겁니다. 전선이 만들어지면 공기의 상승운동이 일어나. 상승운동이 일어나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는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비가 오고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어려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전선의 종류의 특징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한랭 전선이 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 한랭 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 누가 더 힘이 세냐? 차가운 기단이 힘이 세냐? 따뜻한 기단이 힘이 세냐?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니까 밀고 나갑니다. 누가 밀고 나가? 차가운 기단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차가운 기단이 힘이 세다. 차가운 기단, 즉 차가운 기단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전선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왼쪽이 찬 공기라고 하고 오른쪽이 따뜻한 공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밀고 나간다고 했죠. 차가운 기단이 어느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이동. 따뜻한 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듯이 전선에다가 차가운 게 밀고 나갈 때 이렇게 뾰족한 것은 뭔가 좀 추운 느낌이 들죠. 차가운 뾰족.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요 전선만 가지고 어느 쪽이 차가운 공기인지 어느 쪽이 따뜻한 공기인지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센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전선이 이렇게 이제 1번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찬 공기가 힘이 센지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센지. 이 전선의 이름은 한랭 전선이죠.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찬 공기가 힘이 센 거니까 위쪽이 찬 공기, 밑에가 따뜻한 공기. 뭐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과연 도대체 어디가 찬 공기고 어디가 따뜻한 공기인지 그리고 누가 힘이 센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무슨 전선이냐면 한랭전선. 왜 한랭전선이냐? 여기가 뾰족하니까. 그러면 찬 공기가 어디냐? 이쪽이 찬 공기, 이쪽이 따뜻한 공기.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전선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전선면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전선면이 만들어져 있을지. 그래서 어려워요. 자, 한랭전선에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합니다.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해서 적운형 구름이 형성됩니다. 적운형 구름은 구름이 이런 식으로 높게 생기는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 쌓인다. 구름이 쌓인 이렇게 높게 쌓인 이런 모양의 구름 형태, 구름이 쌓인 형태 이거를 적운형 구름이라고 그래요. 적운형 구름은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소나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단열팽창 배울 때 비가 오는 과정 우리가 배울 때 병합설과 그리고 빙정설 배웠죠. 근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높으면 위에 있는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물방울을 계속 흡수하니까 물방울이 커지겠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비가 오느냐? 어디에 오냐면 전선
전선 뒤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전선 뒤쪽이죠. 이쪽이 전선 뒤쪽. 전선면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선면 위치. 전선면 위치가 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건데 지금 설명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해 안 되면 요것은 계약하면 등교했을 때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어떤 말이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전선은 지표에 그린 거죠. 지표에 그린 건데 이 전선면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면 찬 공기가 밑에 내려갔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얘를 그리면 이런 모양의 전선면이 형성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구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구름은 전선면에 여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승하니까. 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데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와요. 비가 구름 밑으로 비가 내리겠죠. 어떻게? 이렇게 주룩주룩. 즉 전선 이쪽이 앞이라고 하면 비는 어디에 만들어졌죠? 구름 뒤에. 전선이 여기 있으면 전선 뒤쪽에 구름 만들어지고 비 오고 소나기 오고 뒤쪽.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쪽으로 이동. 누가 더 힘이 세냐면 따뜻한 기단이 힘이 세다. 얘가 힘이 세다. 그리고 온난전선에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운동이 약해. 상승운동이 약해서 층운형 구름, 1층, 2층, 3층 이렇게 층 형태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약한 비, 이슬비, 가랑비. 주룩주룩. 자, 온난전선은 여기다 할까? 온난전선은 누가 밀고 간다고 그랬죠? 따뜻한 공기가 더 힘이 세서 이렇게 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쪽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랭전선은 뾰족뾰족하게 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합니다. 온난전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찬 공기.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되게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별 5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한랭전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뾰족뾰족하죠. 뾰족뾰족한 방향이 바로 이동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구나.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뾰족한 것이 한랭전선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힘이 세구나. 그래서 왼쪽이 찬 공기고 오른쪽이 따뜻한 거구나. 이건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시험에는 전선만 주어지고 이 전선면과 뭐 구름 얘네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면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파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선면은 한랭전선 뒤쪽에 이렇게 전선면이 생기고, 그리고 공기가 타고 올라가니까 이 전선면 위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선면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소나기가 어디에 내리느냐? 전선 뒤쪽에 내리게 됩니다. 전선 뒤쪽에. 그래서 이 전선 뒤쪽에 B 이렇게. 온난전선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이렇게 있고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동글동글한 거니까 온난전선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동글동글한 게 오른쪽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게 미는 거니까 이쪽 왼쪽이 따뜻한 거구나, 오른쪽이 차가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선면 위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냐? 이 전선면이 완만한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비가 오는데 뭐 가랑비, 이슬비 뭐 이런 비가 내리고 넓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디냐?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뒤고 이쪽이 앞이죠. 어디에 비가 오죠?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랭전선은 전선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죠. 한랭전선은 전선 뒤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해서 푸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 풀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줄쳐놨죠. 전선 뒤쪽의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의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해서 푸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맞을 수 있겠죠.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그 밑에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릅니다. 찬 공기가 밀고 나갈 때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형성된 지역에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치면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 한편 두 기단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두 기단의 세력이 거의 비슷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이 뭔지 배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왜 이런 게 만들어지는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도 하고, 이때 우리가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을 때 장마가 오는 것입니다. 장마. 뭔지 알죠? 비 많이 오는 거. 오랜 시간 동안. 자, 사고력 키우기. 우리나라 초여름에 나타나는 장마전선은 어떻게 언제?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북쪽에 있으니까 차갑고 그리고 습해요. 왜? 바다니까.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바다니까 습해요.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전선이 형성되고 그리고 습하니까 구름도 무지 잘 만들어집니다. 건조한 것보다.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위에서 세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고 결국 북태평양 기단이 이길까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길까요? 북태평양 기단이 결국 이기게 돼서 위로 북쪽으로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장 넘어가서 기압과 날씨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폐색 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전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